예일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던 한 형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에 주식시장이 불타올랐습니다. 몇 년간 계속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주가가 너무 높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 뒤로도 몇 년을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과거의 잣대로 지금을 봐선 안 된다. 기술 혁신으로 세상은 변했다. 그러더니 자신의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진 연설 자리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이제 주가는 영원히 내려가지 않을 고원에 올라섰다. 그의 이름은 어빙 피셔. 연설을 하고 8일 후 주식쟁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대공황,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어빙 피셔는 모든 재산과 집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요즘 국장이 아주 불을 뿜습니다. 그죠? 제 주위에 미국 주식 하던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국장 다시 가야 하나 하며 엉덩이를 들썩거리더라고요. 참 격세지감이네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조롱받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주변에 이런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재작년에 미장이 정답이라 해서 전부 옮겨갔더니 이젠 국장이 터지네.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혹은 코스피 우량주로 짭짤하게 먹어놓고는 이제는 누가 코스닥으로 2배 먹다는 소리에 눈 뒤집혀서 변동성 큰 소형주로 갈아타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가장 많은 낙오자가 생겨날 때입니다. 대부분은 하락장이 닥쳐야 사람들이 시장을 떠날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물론 하락장이 와야 퇴출당하는 건 맞는데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람은 지금 같은 상승기에 미리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닥쳐서 관역에 꽂힐 화살은 사실 지금 같은 불장에 이미 활 시위를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망아지경,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잃어버린 경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식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막 변동성 큰 잡주 사거나 어떤 주식에 몰빵하거나 그렇게 잘 안 해요. 특히나 요즘에 초심자들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비중을 싣거나 포지션을 바꾸면 신기하게도 조정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들 지금 나고 있는 수익이 자신의 실력인 줄 알거든요. 뭐 초보자들이 모자라서 바보라서 착각하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이곳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이 이 모든 움직임을 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형님이나 저나 사고 체계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이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이 기회야 라고 느끼는 순간 거의 대부분은 기회가 아니거나, 혹은 형님 말고도 누님, 동생, 사돈의 팔촌, 거기다 저까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지금을 놓치면 나는 이 계급 이동의 열차에서 떨어지고 말 거야.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또 조심해라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뭐 현금 비중 들고 있어라, 기회는 또 온다 등등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러니 어떤 분들에게는 완전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럴 때 안 먹으면 언제 먹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장에도 먹어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먹을 거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면서 이 시장이 비이성적이란 걸 배웠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응이란 건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주식 영상들에서 지겹도록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주식시장은 작은 실패가 누적되어서 퇴출당하는 곳이 아니라 한 번의 큰 실패로 쫓겨나는 곳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자들, 특히 우리 같은 일반 초짜들은 상승할 때 더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내리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아니,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주변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많이 보셨어요? 많이 못 봤잖아요. 뭐 현생에서 자신을 숨기건 안 숨기건 잘 못 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종종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은 실패담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저처럼요. 그럼 아직 자신만의 생존 방식이 없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공부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떻게 더 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지지? 덜 잃지를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대부분 잘 안 하거든요. 뭐 또 무슨 인간의 본성이 어쩌고 탐욕 욕심 어쩌고 이런 이유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초보 주식 투자자들은 증시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으니 상승장에서 확실히 조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승장이 벌기 쉬운 건 맞아요. 물론 저는 하락장 혹은 횡보장을 가장 좋아합니다만 이건 제가 변태라서 그런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승장 때 잘 벌다가 시장이 꺾이면 샥 매도를 한다든가 해지를 한다든가 해서 하락장을 대비하면 다행인데요. 그런 분들이면 애초에 저 따위가 만드는 영상을 왜 보고 있겠어요? 우리 대부분 본격적인 하락장 찾아오면 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한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오히려 해탈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마이너스 40% 이상 손실 나면 그거 뭐라고 하더라? 러너스 하이? 달리기를 고강도로 하면 막 고통스럽다가 어느 일정 순간이 넘어가면
우울감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주식도 그렇지 않나요? 막상 마이너스 40% 이상 손실 나면 오히려 개운해져요. 와 끝났네. 하하 와 진짜 끝났네. 뭐 이런 기분이요. 못 느껴보셨어요? 희한하네. 전 자주 느끼는데. 거기다가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주식 소유자의 약 70에서 80%가 보유 금액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블로그, 카페, X, 스레드 등등에서 보면 막 나 빼고는 전부 엄청난 시드머니를 굴리는 것 같고 엄청난 고수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1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은 4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하락장이 닥쳐서 내 계좌가 박살이 나도 사실 엄청나게 인생이 흔들릴 정도의 손실을 겪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이 절대 금액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사라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작은 희망이 꺼지면 쉽게 쓰러지는 것도 사람이라고. 그러니 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작다고 해서 상대적인 아픔까지 사라진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500원 잃고 멘탈 터진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이 날아간 느낌이라서요. 그럼에도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이긴 하잖아요. 뭐 각자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에서 2천만 원 날리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버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락장 때는 주위 두리번거리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물려 있으니 희한하게 안심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기저기에서도 손실 본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위로도 좀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은 주기적으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장에 익숙해지지를 못해요. 아니 애초에 인간은 지나간 고통을 망각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주식시장에서만 한정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인류가 생존하는데 유리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상승장이 길어지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반드시 착각을 해요. 이러한 상승장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쯤 막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 시장에는 스마트 머니가 많아져서 또는 개인들이 똑똑해져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판에서 절대로 공감하지 않는 말이 바로 저겁니다. 시장에 똑똑한 개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이죠. 개미들은 좀 똑똑해질만 하면 늘 물갈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진짜로 똑똑해진 개미들이 많아지면요, 시장은 그 똑똑한 개미가 멍청해질 정도로 달달한 설탕물을 배 터지게 줘버립니다. 오견도살. 칠면조는 평화를 보나 도살자는 칼을 본다. 나심 탈레브에 져서 블랙스완 중에 칠면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칠면조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후죽간 주인은 1000일 동안 매일 이 녀석에게 먹이를 줍니다. 칠면조는 생각을 하죠. 인간이란 종족은 내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착한 존재구나. 밥을 얻어먹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칠면조의 그 믿음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삶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평화롭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1001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아주 뜻밖의 사건이 칠면조에게 닥칩니다. 칠면조가 그동안 쌓아온 그 방대한 데이터와 신뢰는 주인의 손에 들린 식칼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칠면조에게 1001일째 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었지만 도살자에게 그날은 전혀 놀라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1000일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저는 묘하게 미국 증시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이번에 미국 주식 이야기도 해보죠. 미국 증시의 100년이 넘는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약 7에서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3년간 약 80%가 올랐죠. 문제는 전 세계 상황이 갈수록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그래요. 여러 지정학적 이슈들이 아주 들끓고 있잖아요. 트럼프 형님이 베네수엘라 불러다 놓고 떼찌하더니 이제는 그린란드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EU랑 미국의 신경전도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민국 문제도 골치 아프고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셈이에요. 게다가 옆나라 일본은 또 어떻고요? 그 제로금리의 상징 같던 일본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인 1월 20일에는 일본 4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저만 해도 일본은 당연히 이자도 못 받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4%라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돈을 빌려주던 세계의 전당포 중 하나가 이제 문을 닫고 이자를 점점 올려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던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거시경제 같은 건 쥐뿔도 모르지만요, 지금 뭐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대부분의 주식 참여자는 이런 생각일걸요. 어차피 올라, 미국은 신이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장이 뜨거운데 여기에다가 세계 일장이 자꾸 불을 지피죠. 바로 트럼프 형님. 자꾸만 때릴 듯 말 듯 엄포만 넣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밀리면 사자, 밀림의 사자가 여기에도 저기에도 출몰하고 있어요. 얼마 전 한국만 봐도요, 이번에 우리나라 보고 갑자기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자동차, 제약, 목재 등의 관세를 다시 인상한다고 SNS에 글을 남겼죠. 그러니까 장 시작 전부터 현대차가 마이너스 4% 이상 빠졌어요. 그런데
장이 시작하자마자 모두 말아 올렸죠.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잘못됐네, 트럼프가 잘못했네, 어쩌네. 그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밀리면 무조건 오른다에 완벽히 학습됐다는 겁니다. 사중구생 지옥의 문턱에서 수육을 씹으며 생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제가 은근히 하락 공포 조장하면서 그러니 다들 조심하세요 라는 안전빵인 말만 씹으리는 것 같겠지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하락하든 오르든 벌 수 있어요. 물론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아니, 이 말이 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건방진 말인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하락장의 손실을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덜 잃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비이성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나는 솔로였나? 거기 광수로 출연한 의사분이 한때 주식으로 4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거의 천재가였어요. 단순히 의사라서 똑똑하다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방송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여하튼 그런데 그런 분도 주식시장에서 크게 깨지죠.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된 서울대 출신의 지인이 있는데 그분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투자를 하냐고 여쭤보았더니 1년째 주식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단 한 주도 매수 매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주식 용어부터 하나하나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완전히 이해해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도 느리지만 중간에 수정하는 것 또한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논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으니 그걸 어떻게 수정해요? 그러니 자신의 선택이 맞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벗어나오질 못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가방끈에 시조새 같은 중력의 아버지 뉴턴이 이미 증명했잖아요. 이 자산시장을 논리로 접근하면 필패한다는 걸요.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죠. 아따마 내가 별의 움직임을 계산했는데 와, 이 사람의 탐욕은 장난이 아니네. 계산을 아예 못하겠노. 비이성적인 곳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물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은 제가 못하죠. 제가 모르는 것일 뿐 진짜 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든 구독을 눌러서 보시고 계시든 형님과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일 겁니다. 분명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곳은 절대로 이성적인 곳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얼마나 길든 얼마나 참을성이 많든 단 며칠 만에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본성을 끄집어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요. 그런데 이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험이에요. 그것도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요. 내가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는지, 얼마까지 잃으면 내 멘탈이 박살나는지 이걸 몸으로 겪어봐야 그제서야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요? 그 경험을 쌓기도 전에 대부분은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의 몰빵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남기시는 말씀인 건지 책의 문구를 인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몰빵으로 55억 수익 소아과 전문의 성현우. 몰빵하지 말라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아닌 것.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말이잖아요.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어요. 누군가에겐 몰빵이 해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단타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만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옥 같은 과정을 수없이 견뎌내야 비로소 자신만의 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무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상승장에 취해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쏘아버리고 퇴출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장, 미장이 신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바꿀 화살을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부디 그 화살을 쏘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이 쏘는 화살에 무엇이 달려있는지요? 자신의 노후자금? 가족의 생활비? 아이들의 교육비?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그날까지 제발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아야 국밥에 수육이라도 얹어 먹을 것 아닙니까? 정작 본인은 향냄새 맡으며 병풍 뒤에 누워있는데 남들만 검은 정장 차려입고 모여서 수육 파티 벌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독행기진 광기의 전장에서 홀로 참된 길을 걷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내기 슴슴하니까 그렇다면 덜 지기 위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냐? 한번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코스피 월봉인데요. 지금 지수가 5천을 뚫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 밑에 RSI라는 지표를 좀 보세요. RSI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과속 측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70만 돼도 상당한 과열이라고 보는데 현재 80 중반이죠. 이건 지금 시장의 온도가 평소보다 훨씬 뜨겁다는 신호거든요.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이번이라고 진짜 다를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 비웃으면서 보란듯이 더 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진짜 이번만은 예외일 수도 있는 게 또 이 바닥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 믿음이 가장 단단해졌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또한 이 바닥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갖기보다는 현재 대응 방법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나만의 익절 구간을 딱 정해두는 겁니다. 시장이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지표가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욕심에 10에서 20%만이라도 슬쩍 덜어내서 현금으로 바꿔보세요. 근데 이거 말처럼 안 될 거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해봐야 해요. 반드시요. 그래야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 경험이 여러분을 살려줄 겁니다. 자, 그럼 익절하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모든 분이 올랐으니 반드시 익절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익절 구간을 챙기지 않아도 될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 미국 지수 적립식 투자 계좌가 그렇죠. 그럼 얘는 언제 수익을 실현할 생각이냐? 몰라요. 이게 바로 주식의 함정 카드인데요. 장기 투자하시면서 이걸 언제 매도하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과 생각이 많으시다면 애초에 이 길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위에서 장기 투자 크게 성공한 사람들 있으시다면 한번 보세요. 사실 그분들 별로 생각 없어요. 성공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익절하지, 손절하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길과 맞는 투자자인가? 에 고민하는 시간을 훨씬 할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를 때 익절하기. 자, 제가 보통 이 방법으로 하는데요. SK 하이닉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디에서 매수를 했든 현재 수익권이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세선에 닿을 때 혹은 닿기 직전에 조금씩 익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올라서 100만원까지 간다면 이때는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덜어낼 것 같네요. 그 이유는 우선 100만원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에요.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매수 또는 매도가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올라왔다가 작년 11월쯤에 한번 휘청한 변곡점이 보이시죠? 이 폭과 똑같이 1대1 비율로 이렇게 위로 그려보면요. 그 폭이 100만원쯤이 되겠네요. 저는 시장에 살다 보니 이렇게 1대1 비율로 움직일 때 한 번씩 조정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게 위든 아래든 가격의 변곡이 일어나는 상황이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을 뒤집으면 오히려 이런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버릴 때 순간적으로 가파른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의 경우에는 이럴 때 수익권이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덜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 가지고 이렇게 하겠네 저렇게 하겠네 완전 꼴불견이네요. 그죠? 아, 나도 살걸 라고 후회할 때 진짜 살걸. 자, 그런데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더 쭉쭉 치고 올라가요. 그럼 저는 일찍 팔은 걸 후회하면서 다음에 기준을 바꿀까요? 아니요.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답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저만의 원칙을 세운 것이죠. 방금 제가 찍찍 그은 그 추세선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줄 하나의 의미를 담는 건 자신이에요. 기준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요. 자, 여하튼 저는 이렇게 수익권에서 일정 물량은 덜어낸 뒤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갑니다. 제 본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요. 이러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오히려 이렇게 작게 남은 물량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잠파동을 견디게 해주니까요. 세 번째, 이건 하락을 할 때 매도하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상승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하기. 요즘엔 제가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저는 예전에 주봉 20주선을 봤었어요. 상승을 잘 하다가 주봉이 음봉으로 20주 이평선을 깨고 마무리하면 일정 물량을 매도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저는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익절하는 타이밍이 누군가는 매수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잘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우량주가 이렇게 각도가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잘 먹히는 편이에요. 아, 물론 소형주, 테마주 등은 이렇게 천천히 자 이제 내리세요 하는 구간 잘 안 만들어줍니다. 하는 순간에 선산에 묻혀 계실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익절을 하셨다면 그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돈과 남의 돈을 확실히 분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처럼 실현한 수익은 아예 계좌 밖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예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심리가 묘해서 계좌에 찍힌 수익은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더 무리하게 베팅하게 되거든요. 100%입니다. 그러니 수익금을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비로소 냉정하게 내 원금을 지킬 확률이 올라가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은 뭐가 걱정이세요? 그런 분들 말고 화면 보면서 입술 바짝바짝 타는 분들도 계시죠.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신규 진입 대기자분들이나 내 종목은 지지부진해서 수익인지 손실인지 애매한 분들이요. 이런 분들께는 제가 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세요. 지수가 전고점 뚫고 RSI 80 찍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신규로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있죠. 저도 들어갑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자,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놈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코스피가 더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코스피 지수 4600이 오면 삽니다.
더 떨어지면 4150에 아주 큰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야이씨, 거기까지 떨어질 것 같냐? 이제 시장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어. 지겹겠지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안 오면 안 산다고요. 오면 사요. 진짜 우리나라 망했다는 소리가 도배가 돼도 산다고요. 이런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저처럼 차트쟁이가 아니더라도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신만의 생존 방법이요. 그게 꼭 방법이 아니라 멘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지금 새로 진입하는 건 진짜 인생을 걸고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더 벌지가 아니라 나의 기준이 있나를 점검할 때거든요. 지금은 선 진입한 사람들과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기준이 없으면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현금도 종목이라는 말, 이걸 진짜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알게 되는 날, 그때부터 덜 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말은 쉽죠. 저는 이걸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생쇼를 다 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생쇼 하지 마시고 부디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 판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 나쁜 일도 많지만 좋은 일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